두안 조결을 하고 자기 양의 70% 정도 먹는다. 마음을 모나지 않게 가진다. 온화한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남을 돕는다. 세상의 상식보다 이런 바른 생활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름이 되면 냉방병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 무기력 같은 증상을 겪기 쉬운데요. 무더운 한여름에도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하는 두안 조결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일수록 냉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몸이 좀 찬 편이어서 정말 더운 날을 제외하곤 양말을 신고 자고 찬 음료는 웬만하면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에 냉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체온을 올리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신도 요시하루의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자는 냉기 제거 건강법 이론을 창시한 의학 박사인데요. 반신욕 건강법을 창안해 일본에서 엄청난 호응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도 20년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해 반신욕 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몸에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 피로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피로 물질이 쌓이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속에 독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인데요. 그래서 냉기를 빼고 체온을 올리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두안 조결입니다. 상반신은 차갑게, 하반신은 따뜻하게 하는 두안 조결이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하는데요. 또 마음가짐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독은 냉기로 인한 독보다 몇천 배나 되기 때문에 먼저 마음에 독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병의 근원인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도 요시하루의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책을 내면서 만병의 근원인 냉기를 제거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인생을. 오사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뒤 이비인후과 의사로 근무하던 나는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며 짧은 기간에 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서양 의학은 인간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어느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몸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전체를 진료하고 치유하는 의학을 찾다가 동양의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겸해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환자 수는 늘어났지만 검사, 수술, 주사, 투약이 감소해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고집했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병원을 그만둔 것을 알게 된 환자들은 계속해서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나는 개업을 해도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개업한 다음에는 동양의학 지식만으로 인간의 몸 전체를 진료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만병의 근원이 냉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냉기 제거 건강법이 시작됩니다. 나는 양말을 겹겹으로 신고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 오랫동안 앓았던 어깨 결림과 치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몸이 무거울 때나 좋지 않을 때는 반신욕으로 치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냉기를 제거하면 몸속의 각종 기관이 모두 치유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환자분들에게도 냉기를 제거하도록 권하자 효과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냉기 제거를 잘하면 모든 병이 치유되므로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술도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냉기는 상반신을 따뜻하게 하고 하반신을 차갑게 하는 잘못된 생활뿐만 아니라 식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이 바르지 못해도 냉기가 생깁니다. 이 책에서는 냉기에 대한 내 생각과 냉기 제거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습니다. 잘 읽고 반드시 실행해서 냉기를 제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냉기 제거를 해야 하는 이유. 냉기는 왜 만병의 근원일까요?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고 산소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몸속에 피로 물질이 쌓이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몸속에 독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병은 이러한 독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독이 쌓이고 쌓여서 더 견딜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를 때 비로소 병이라고 인정합니다. 쌓이고 쌓인 독으로 혈관이나 소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세포가 변형되어 종양이나 궤양 등의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후에야 비로소 병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미 병독이 있어도 질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종이 한 장에 힘을 약간 가한다고 해도 찢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다고 힘이 가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상 힘을 가하면 마침내 종이는 찢어지고 비로소 종이에 힘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양 의학에서는 종이가 찢어지기 전까지는 힘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악혈요법을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악혈이란 죽은 피를 말합니다. 악혈이 괴어있다는 사실을 일반 의학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한편 중국 고대부터 전해져 오는 진맥이 있습니다. 맥을 짚어 맥박의 변화로 병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다행히 그런 것을 하지 않고도 병의 독이 몸속에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란 상태가 좋지 않은 부위를 스스로 치유하고자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냉기를 제거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혈당치가 높다거나 혈압이 높다는 등 기기로 진단해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냉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냉기 제거에는 무척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이 난다고 해도 작은 불이라면 물을 붓거나 가정용 소화기로 끌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용 소화기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큰 불이라면 소방서에서도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병의 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냉기가 심해지기 전에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냉기는 누구에게나 있다. 저도 냉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냉기와 자만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라고 대답합니다. 개원한 후로는 동양의학적 지식만으로 진료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유금육사에서 찾는데 그 가운데 특히 한사에 주목했습니다. 한사란 바로 냉기를 뜻합니다. 환자를 주의 깊게 보다 보니 모든 환자에게 냉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냉기, 더위, 바람, 건조, 습기 등의 영향으로 나빠지는데 환자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손목 부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냉기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습기나 건조가 원인인 경우도 있었지만 냉기만은 모든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당신은 몸이 차군요 라고 하면 나는 발이 뜨거울 정도인데 차다니요 라고 되묻습니다. 발이 뜨겁다는 것은 바로 냉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을 차게 하면 상반신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옷을 껴입으면 이번에는 발이 뜨거워집니다. 발이 뜨거우니 냉기가 없다고 생각하여 추울 때도 맨발로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냉기가 심해집니다. 반대로 상반신을 시원하게 하면 하반신이 차가워져서 양말을 신거나 속바지를 입어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면 상반신도 데워지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반소매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신과 하반신의 체온이 비슷해지면 피의 흐름이 좋아져서 냉기가 없어집니다. 나도 젊었을 때 겨울이 되면 발이 시리고 발이 시리면 몸이 좋지 않아서 방한 부츠를 신고 다녔습니다. 부츠를 신고 발을 따뜻하게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게다가 하반신만 데우는 반신욕을 하니 감기로 열이 나도 그 다음 날에는 완쾌되었습니다. 겨울에 욕탕에 들어가서 창을 열어두면 처음에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춥지만 반신욕을 하는 사이에 온몸이 데워져서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창밖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한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죠.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냉기와 춥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냉기를 제거하고 나니 어깨결림이나 치통에서 해방되었고 감기에도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한종렬이 최고의 건강법. 두한종렬을 명심합시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 매일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신욕. 매일 반드시 반신욕을 합니다. 명치 아랫부분을 적어도 20분 이상 물에 담급니다. 팔은 상반신에 속하므로 담그지 않아야 하지만 1분 정도라면 상관없습니다. 물의 온도를 올릴 때는 참을 수 있을 정도까지 점차 올리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몸은 닦은 다음 매트 위에서 양말을 겹겹이 많이 신고 아랫도리부터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상반신은 잠시 벗은 채 있거나 얇게 입어서 서늘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이들은 탕 속에 서서 놀게 합니다. 온몸을 탕에 담그는 것은 유해무익한 일입니다. 반신욕은 하루에 몇 번을 해도 몇 시간을 해도 됩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1시간 이상 할 것을 권합니다. 반신욕을 하면 몸속의 독소를 빨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복장, 양말. 상반신은 얇게, 하반신은 따뜻하게 입고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합니다. 양말은 발이 차갑다는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4-5컬레 이상 겹쳐서 신습니다. 가장 먼저 실크로 된 발가락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면으로 된 발가락 양말을 신습니다. 실크 양말을 가장 나중에 신으면 잘 찢어집니다. 그 다음 보통 양말로 실크 양말, 면 양말, 실크 양말을 차례차례 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 양말이나 털 양말을 신습니다. 잠을 잘 때도 양말을 신습니다. 이불은 발 언저리에 두껍게 덮습니다. 하반신은 항상 속바지를 입고 토시를 신어서 따뜻하게 합니다.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은 실크나 면 등 천연 섬유로 만든 것을 입습니다. 나일론 스타킹이나 슬립은 피부의 독소 배출을 방해하거나 만성적인 무자각 냉기를 만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 냉난방은 가볍게 합니다. 여름에도 가능한 한 에어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바람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사용한다면 약하게 켜고 선풍기를 이용해 방 안의 공기를 순환시켜 아래 위의 온도차를 없앱니다. 겨울에도 여름과 마찬가지로 선풍기를 이용합니다.
선풍기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해서 약하게 틀면 위에 따뜻한 공기가 바닥으로 순환해서 냉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바닥이 데워져서 연료비도 절약됩니다. 마음가짐.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편하게 지내고 싶다, 즐기고 싶다는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피가 머리로 몰려서 하반신이 차가워지고 냉기가 생깁니다. 왜 발이 차가워질까요? 생리적으로 보아도 발은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또 인간은 직립을 하기 때문에 발은 혈액순환이 어려워서 냉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얘는 두한 종렬의 반대이므로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과 양의 기운이 인간의 몸을 순조롭게 돌 때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의 기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양의 기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의 기운은 차가운 곳을 좋아하고 양의 기운은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발이 차고 머리가 뜨거우면 양의 기운은 머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음의 기운도 발이 차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음양 기운의 순환이 나빠져서 건강을 해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음과 양 기운의 흐름과 더불어 피가 돈다고 합니다. 즉 기혈이 동시에 돈다고 하니 기의 흐름이 나빠지면 당연히 피의 흐름도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속의 장기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의 세포활동이 둔해지거나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말로 발을 감싸고 윗도리를 얇게 입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기와 혈의 흐름을 좋게 해서 발이 차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기와 과식이 병의 큰 원흉. 마음가짐은 몸에 영향을 미치므로 몸만 관리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일그러지면 마음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일그러지면 몸이 일그러집니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몸도 바르게 됩니다. 치유하기 쉬운 곳은 몸이므로 먼저 몸부터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병의 근원이 되는 냉기와 과식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과식을 하면 피가 끈끈해져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속 장기의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장기의 기능이 나빠지면 그에 따라 감정 또한 일그러집니다. 간장이 나빠지면 화를 잘 내게 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장이 나빠집니다. 걸핏하면 훌쩍훌쩍 울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사람은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어딘가에서 끊어야 합니다. 가장 쉽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냉기와 과식을 막는 일입니다. 양말을 겹겹으로 신어서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고 반신욕을 하며 몸을 차게 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여 냉기를 제거하되 50에서 70%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먹고 싶다고 생각될 때 수저를 놓아야 병의 근원을 단절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행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예로 볼 때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냉기가 몸속에 독을 배출하는 힘을 약화시킨다. 냉기가 있으면 몸속에 쌓인 독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당연히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동맥이 축소되면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통증이 생기고 몸이 저립니다. 고무 같은 것으로 팔을 세게 감으면 손가락이 저리는데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정맥이 상하면 노폐물이나 피로물질이 쌓여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굳어져서 약해지고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바로 노화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나쁜 것이 배출되지 않으므로 몸속에 점점 쌓입니다. 그러니 나이를 먹으면 관절 움직임이 굳고 조직도 굳어져서 약해지기 때문에 뼈가 잘 부러지거나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냉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냉기가 생겼을 때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독을 배출해야 합니다. 독을 배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명치 아랫부분을 욕탕에 담그면 두한 조결이 될 뿐 아니라 몸속에 있는 독이 탕에 녹아나오므로 몸 상태가 무척 좋아집니다. 상반신은 얇게 입고 하반신은 두껍게 입는데 특히 발은 양말을 겹겹이 신습니다. 운동은 스포츠를 하기보다는 청소를 하거나 집수리를 하는 등 집을 더 깨끗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남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이 물론 더 효과적입니다. 내 아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가 작다 보니 언제 퇴사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퇴사를 당해도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을 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학이 필요해지자 정말 열심히 공부한 모양입니다. 학생 때는 몰랐던 미분 적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며 잘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운동도 공부도 건강법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고 억지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연구하면서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냉기를 제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적극적으로 몸의 혈액순환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냉기를 제거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름은 심장이 독을 배출하는 계절. 냉방을 주의하자. 여름은 심장의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심장이 일하면서 쌓인 피로, 즉 독소를 한꺼번에 배출하고 심장의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 독소는 주로 땀이 되어서 나오므로 여름의 땀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냉방을 가동해서 시원하게만 보내면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가능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땀이 나는 계절에는 충분히 땀을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심장병 환자가 늘어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냉방으로 심장이 독을 배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절에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 것보다 사우나를 하여 땀을 흘리는 것보다 여름에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것이 훨씬 몸에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피곤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땀 때문만이 아니라 발의 냉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따가운 햇빛 아래에서 어깨나 머리는 더욱 뜨거워지고 반대로 발은 차가워지기 때문에 몸속 각종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더위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여름이야말로 발의 냉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양말을 겹겹으로 신고 속바지를 입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각종 장기의 기능이 좋아져서 땀이 잘 납니다. 이때 땀은 숨 막힐 듯이 더운 느낌의 땀이 아니라 기분이 좋은 땀입니다. 특히 심장병을 앓는 사람이나 류머티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힘든 때이므로 족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독소를 조금이라도 많이 배출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땀에 젖은 옷은 자주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여름은 심장뿐 아니라 소화기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양말을 신고 발을 따뜻하게 해도 여름을 타는 것처럼 식욕이 없어지고 위장 상태가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소화기가 피로 등의 독소를 내뿜고 치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음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가을바람이 불 때쯤 심장도 소화기도 독을 모두 배출해서 몸이 한결 상쾌해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보리차 등 보리로 된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는 간장의 약이므로 심장의 독을 받아들이는 간장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단, 맥주나 위스키 등 주류는 좋지 않습니다. 여름 채소인 토마토, 오이, 가지는 땀과 열을 발산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채소는 몸을 차게 하므로 다른 계절에는 좋지 않습니다. 가열 조리를 하거나 소금에 절여서 먹으십시오. 가을은 폐가 독을 배출하는 계절. 복식호흡이 효과적. 가을은 폐의 계절입니다. 정확하게는 폐에 쌓인 독소가 나오는 계절, 즉 폐가 독소를 내뿜고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계절입니다. 폐는 기침이나 콧물로 독소를 배출하고자 하므로 봄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알레르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또 폐는 대장이나 피부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시기에는 설사를 하거나 습진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약으로 억제하면 독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독을 완전히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 대장, 피부는 배설 기능을 담당하므로 변비인 사람이나 피부가 약한 사람은 폐도 나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호흡은 복식호흡을 하고 특히 날숨을 주의하면 폐의 독소가 잘 배출됩니다. 복식호흡은 입에서 충분히 숨을 내뱉고 2, 3초 쉬었다가 코로 자연히 들어오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초가을은 여름에 생긴 냉기 때문에 열이 잘 나는 시기입니다. 해열제를 쓰면 잠시 멈추었다가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발열하고 때로는 몇 주간 혹은 몇 개월이나 미열이 지속되어 결핵으로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열이 날 때는 해열제를 먹지 말고 양말을 많이 신어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반신욕을 하면 열이 내려갑니다. 겨울은 신장이 독을 배출하는 계절. 몸을 많이 움직이고 과식을 주의해야 한다. 겨울은 신장의 계절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쌓인 독소를 내보내고 병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의 병이란 병원에서 검사해서 알 수 있는 병뿐만 아니라 몸속의 각종 장기가 정상으로 작용하기 위해 쌓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과 피로도 포함됩니다. 독소는 신장과 관계 있는 부위로 자꾸 이동하고 증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증상이 있다는 것은 독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신장은 뼈와 관계가 깊으므로 겨울철에는 뼈에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것도 추워서가 아니라 신장이 독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와 신장도 관계가 있어서 정월에 과식을 하면 중이염에 잘 걸리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이나 난청도 이에 해당합니다. 겨울에는 요통, 허리에 냉기, 어깨 결림이 잘 생기는데 이것도 신장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뼈와 귀, 허리는 아무리 바깥에서 치유해도 그 근본이 되는 신장을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합니다. 또 추운 계절이야말로 몸을 움직여서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옷을 많이 입거나 난방을 많이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안 조결을 해야 합니다. 즉 상반신은 가볍게 입고 하반신은 양말을 겹겹으로 신고 속바지를 입어서 따뜻하게 합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족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해서 독을 잘 배출하면 증상도 빨리 없어집니다. 폐는 건조에 약한 장기이므로 공기가 건조한 겨울에는 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침이 잘 나는 것도 기능이 떨어진 폐의 독소를 가능한 한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으로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은 피부가 폐의 기능을 대신해서 독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건성 습진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충분히 발을 따뜻하게 하면 기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걸릴 걱정도 없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몸을 마찰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팥죽 등 콩을 먹을 기회가 많습니다. 콩에는 세포를 수축해서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장을 강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환절기는 소화기의 독을 배출하는 시기. 환절기는 모든 소화기의 독이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의 18일 전부터 위장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다른 장기가 독을 배출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인데 반해 소화기가 독을 배출하는 것은 4번이나 된다는 것만 봐도 평상시 과식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이 끝날 무렵 반드시 감기에 걸리고 발열, 설사, 구토, 위통, 식욕부진, 권태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기가 독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 계절 내내 일만한 위와 장, 췌장이 다음 계절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쌓인 피로 등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독의 배출에 해당합니다. 즉, 몸과 마음은 하나이므로 소화기가 나쁘면 마음의 상태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어떤 증상을 보이더라도 두한 조결을 실행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몸이 개선됩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환절기에는 원래 몸이 무거운 법이라며 포기하지 말고 반신욕을 하고 양말을 겹겹으로 신는 습관을 잘 지키면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반신욕은 미지근한 물에 20분 이상 들어간다. 냉기를 제거하기 위한 입욕은 반신욕이 철칙입니다. 복사뼈 밑으로는 반드시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반신이라고 하면 배꼽 주변을 말하지만 명치까지 잠겨도 됩니다. 단, 팔은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물의 온도는 37에서 38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하고 최소한 20분 이상 들어갑니다. 몸속까지 열이 충분하게 전달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장의 작용이 좋아져 땀이 납니다. 이 땀은 표피가 데워져서 나는 땀과 달리 몸속에서 나는 땀입니다. 이 방법을 지속하다 보면 목욕 후 한기를 느끼는 일도 없고 몸이 좋아집니다. 추울 때는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땀이 납니다. 또 뜨거운 물을 어깨에 끼얹어도 좋고 2-30초 정도라면 어깨까지 잠가도 상관없습니다. 땀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물에 잠긴 부위의 피부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속에 독이 빠져나왔다고 해도 그 물의 독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그 물에 들어와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욕조에 들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를 소개합니다. FC는 욕조 속에 목욕탕용 작은 의자를 넣고 욕조에는 욕조의 반 정도 크기의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른 수건을 두고 반신욕을 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즐기면 됩니다. 탕에서 나온 후에는 몸을 잘 닦고 매트 위에서 양말을 신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고 하반신을 보온합니다. 상반신은 가볍게 입습니다. 족욕은 반신욕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입욕할 수 없는 날에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몸이 따끈따끈해져서 반신욕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족욕을 하는 방법은 양동이나 깊은 세숫대야에 기분 좋을 정도의 온도를 맞춰 물을 붓고 두 발을 담급니다. 이때 큰 비닐봉투로 양동이부터 허벅지 위까지 감쌉니다. 이러면 물이 잘 식지 않습니다. 물이 식을 쯤 뜨거운 물을 더 부으면서 30분 정도 족욕을 하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뜨거운 물을 더 넣어 7-8분 더 담그고 천연 입욕제를 이용하면 더욱 따뜻해집니다. 이때 상의는 가능한 한 가벼운 것을 입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이 반신욕을 하면 더 잘 치유되지만 아무래도 염려된다는 사람에게는 족욕을 권합니다. 또 냉기가 심할 때나 설사할 때, 생리통이나 두통이 심할 때 등 밤에 입욕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족욕이 좋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족욕이 그렇게 좋습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심한 기침과 구토로 고생하기에 족욕을 해주자 기분이 좋아지더니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따뜻한 물을 더해가면서 족욕을 계속 해주었더니 전날 밤에는 고통스러워서 울기만 했는데 그날 밤에는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아무렇지도 않게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족욕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해주었더니 콧물까지 멎었다고 합니다. 족욕은 누구에게나 또 어떤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횟수와 시간은 병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하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 차게 하는 음식.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지닌 음식으로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냉기를 제거한다는 뜻이고 차게 한다는 것은 냉기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온도 자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해조류를 잘 먹지 않는데 해조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무척 강합니다. 해조류가 산을 만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슘을 밖으로 내뱉는 성질이 있습니다. 윗속에는 산이 있으므로 위에 들어간 해조류는 칼슘을 뱉어냅니다. 그러므로 해조류를 먹으면 우유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알칼리를 만나면 주변의 나트륨을 흡수합니다. 소장 속에서는 장액이라는 강알칼리성 액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나트륨을 흡수해서 혈압을 내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조류는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채소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우엉, 당근, 무, 고구마, 감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가열해서 먹도록 합니다. 날채소는 차게 하는 성질이 있지만 소금을 뿌리면 따뜻하게 하는 성질로 바뀝니다. 장아찌를 만들어서 먹거나 햇볕에 말려서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햇볕에 말려서 만든 무말랭이, 말린 고구마, 말린 버섯 등은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햇볕에 말리지 않고 기계로 말리는 것도 많으니 조리 전에 한 번은 햇볕을 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설탕도 병에 넣은 그대로 한두 시간 햇볕을 쬐는 후에 사용하면 해가 줄어듭니다. 정제한 소금도 마찬가지로 햇볕을 쬐은 다음 사용합니다. 현미나 보리, 피, 조 같은 것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입니다. 백미만 있을 때는 백미에 보리와 조를 10% 정도 섞어서 먹습니다. 현미로 밥을 지을 때 압력솥을 이용하면 고온고압으로 현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소들이 파괴됩니다. 돌솥에 밥을 지으면 딱딱하기는 하지만 잘 씹어서 먹으면 소화불량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더 부드럽게 해서 먹고 싶을 때는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잘 씹으면 입안에서 죽처럼 되기 때문에 죽을 솥에서 만들지 않고 입안에서 만든다는 마음으로 잘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를 씻어서 큰 냄비에 담고 냄비 속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뚜껑을 그 위에 얹어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한 불에 끓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콩이나 두부, 청국장 같은 것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냉기 제거에 좋은 음식으로 해조류와 콩을 주로 한 잡곡 현미밥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반신욕을 자주 하고 양말을 잘 챙겨 신는 것,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조금 귀찮기는 한데요. 뭐든 습관이 되면 좀 쉬워지더라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